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이번 주에 우리를 울게 했고 또 웃게 했던 종목들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는 어떻게 시장 대응하면 좋을지 그 팁들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감 때 못 빼서 이제 한참 못 빼나 싶었는데 이렇게 네. 뵈니까 또 반갑네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들 해볼까요? 먼저 종목들 저희가 꼽아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주 업앤다운 종목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가운데 지금 골라봤습니다. 업 종목은 삼성전자, 포스코, 진에어, TCK, CGN 올라와 있고요. 지난주에 업 종목이었던 종목들 다운으로 많이 좀 이동을 한 것 같네요. 엔터주인, 하이브, 그리고 위메이드, 펄어비스, 게임주 올라와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유중에 좀 시끄러웠던 두산 중공업까지 저희가 10종목 리스트업 해봤습니다. 업 종목 하나, 다운 종목 하나씩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팀장님, 업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거 먼저 볼까요? 업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번 주는 히어로가 IT이기 때문에 IT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IT가 많이 부각이 됐는데 거기서 좀 거기에서 빛을 못 보는 대형주들도 있습니다.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스코라든지 이런 종목들요. 맞습니다. 철강도 네. 많이 힘들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그 저평가. 네. 그러니까 지금 IT 섹터 너무나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 저평가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서고 있는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눈에 좀 안 띄는 것 같아요. 오늘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저평가 이슈로 상당히 견제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저평가 이슈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올해 실적이 내는 좋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PR이 3.5배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견조한 실적 대비 저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비슷한 종목 같은 경우에도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최근 주가 하락이 실적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PR 5배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서 또 저평가 구간에 좀 들어갔고요.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 최근에 철강인지 화학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평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종목 자체는 어떤 지수사 전환 예, 이게 이슈가 있기 10일 때문에 이사회에서 최종안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10일이면 사실 금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10일 전에 포지션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인적 분할일지 아니면 물적 분할로 갈 좀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나요? 일단 회사 쪽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건 인적 분할인데 제가 볼 때는 인적 분할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물적 분할은 결국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포스코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업 체제를 맞추려면은 네. 일단 물적 분할로 가는 게 가장 소위 속된 표현으로 모양이 제일 이쁘게 나옵니다. 그게 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택한 방법이죠? 인적 분할 방식은 물적 분할 방식 선택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LG라든지 SK 방식과 맞고요. 하지만 그 사업 구조를 만드는 건 현대중공업 그룹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래서 사업회사 위에 말 그대로 그 지주, 투자회사를 정점에 두고 그 아래쪽에 각 회사들을 수평적으로 나열하는 방식. 이 방식을 해가지고 현대중공업이 했거든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철강, 수소, 그다음에 2차 전지, 무역 이 4개 사업 파트를 수평적인 모양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인적 분할 방식으로 진행되겠지만은 구조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그룹이 했던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더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단은 물적 분할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뭐 LG라든지 그리고 SK 그룹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전에 뭐 현대중공업 그룹이었던 그 체제를 한번 보게 된다라면은 그때 당시에는 또 괜찮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LG, SK를 보게 되면 좀 잡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뭐 염려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의 어떤 모델을 따라간다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그래도 주가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그래도 여력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위메이드를 제가 먼저 말해버렸네요. 다운 종목이 위메이드를 꼽아왔어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업앤다운이 좀 심했던 네네. 이제 11월과 12월을 지내오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포인트 보고 계신지 그것만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위메이드를 선정한 이유는 최근에 지금
메타버스라는 NFT 이슈가 좀 식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메타버스라는 NFT 쪽 테마에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로 어떤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고 있고, 오늘 제외하고 어제 그리고 그저께 보게 되면 대형주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위메이드를 포함한 NFT는 메타버스 좀 약세를 보이는데, 오늘 또 아시겠지만 장중에 또 게임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중국 쪽에서 네. 또 교류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류 소식이 어찌 보면은 반전의 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건 작은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 메타버스라든지 NFT 이슈를 빨리 해소를 하고, 또 새로운 모멘텀인 그 한중 간의 교류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 사드로 인해 가지고 조금 그 타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해소하는 그런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리스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위메이드 정리를 해주셨어요. 워낙 종목도 그렇지만 지수 자체도 오름폭, 내림폭, 그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흐름을 전반적으로는 보고 계신지요? 다음 주는 그냥 간단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후반에 나타났었던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강세, 이게 다음 주도 이어지느냐. 계속 이어진다. 네네.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3,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를 회복한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최근에 시장에 악재가 됐었던 부분들 두 가지입니다.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발언, 그러니까 긴축 발언이겠죠. 긴축 발언. 그리고 이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를 어쨌든 빠르게 좀 해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 해소로 인해서 어쨌든 시장이 강하게 또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악재 해소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도로 끝이 나는데, 네. 여기다 호재를 좀 보태보자면 또 반도체 이슈. 일단 반도체 이슈 같은 경우는 많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반도체 생산 지원 법안에 대해서 하원 통과 기대감이 현재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램 가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견조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호재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IT 섹터가 이번 주 후반에 그랬던 것처럼 다음 주도 이끌어주게 된다라면은 너무나 당연히 시장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대형주 강세, 그러니까 삼성전자 중심의 대형주 강세를 보인다는 건 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또 너무나 당연히 또 환율이 또 강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는 또 아래쪽 1,170원을 또 하향 돌파한지 여부를 좀 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한 80% 정도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딱 걸린 부분, 오미크론. 이 오미크론이 어쨌든 지금 확진자가 글로벌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감을 좀 유지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겠지만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긴장감은 늦추지 말자. 이 말씀도 드리면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대감을 살짝 네네.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종과 함께 탑픽 종목 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역시 포인트는 팀장님 저평가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서두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업종이 좀 네네. 예측이 되실 텐데, 결국에는 IT 플러스 저평가된 대형주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어쨌든 메타버스 NFT를 말씀드려서 위메이드를 언급을 좀 드렸는데, 일단 어쨌든 연초에 2차 전지 소재에서, 그리고 10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메타버스 NFT 이 부분이 이제 또 삼성전자 중심의 대형주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테마가 좀 식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이제는 코스피 대형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주도하는 업종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IT와 그리고 저평가된 대형주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IT는 예측을 하실 겁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반도체 장비, 특히나 반도체 기판과 연관된 종목들을 좀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어쨌든 지금 디램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4분기 때 데일이란치, HP와 같은 PC 업체,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이 서버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주문량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괜찮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종목으로 본다면 역시 탑픽은 반도체 섹터 이 안에서 고르셨을까요? 네네. 아, 그렇다면 어떤 종목인가요? 공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보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아, 그러면 기판 쪽을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판을 먼저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그 최근에 GPU라든지 CPU 같은 고성능의 칩이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 기판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 같은 기업이 삼성전기와 같은 반도체 기판 업체들에 대해서 증설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지금 1조 원 정도 증설에 대한 투자가 예정이 되는 상황인데 2020년도에 투자액이 R&D 투자액이 7천억이라는 점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런 칩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덕산 하이메탈의 주된 캐시카우인 마이크로 솔더버리니까 솔더버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적 모멘텀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넵코스라는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의 또 실적이 반영되면서 네. 또 마찬가지로 실적 성장 기대감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만 목표가만 살짝 얘기해 네네. 주신다면요. 목표가는 2만 원이고요. 네.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이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봤고요. 2부에서 마감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